자, 우리가 보통 신탁 방식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되는 거는. 옛날에는 조합 설립을 안 해도 되고 추진이 설립 안 해도 돼요. 근데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하는데 옛날에 음악 아파트 같은 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20년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신탁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이 유리하죠. 자, 여러분들은 원래는 조합 설립하면 시공사 뽑을 수 있어요. 서울은 사업시행인가 받은 다음에야 시공사 뽑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까지 어떤 때는 5년, 6년, 7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몇백억 들어가는 이 돈 때문에 상당히 여론사가 많았어요. 그때 신탁사가 들어왔으면 그런 돈은 신탁사가 조달해주죠. 근데 지금은 서울도 조합 설립하면 이제는 뽑도록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냥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바로 이제는 정규직 지정하면 바로 조합 방식으로 조합 바로 설립하면 거의 바로 시공사 선정하면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입찰 보증금 들어옵니다. 그것도 진짜 이자율 뭐 0.1%로 1,000억 들어오면 큰 돈에 가지고 봉사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비나 이주비나 이런 것들은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시공사가 지급보증하고 우리 땅으로 해서 그때 다 차입해서 쓰기 때문에 이 신탁사의 오리지널 원래 목적이 자금을 이렇게 대주는 건데 이제 자금 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특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여기 뭐 평촌이나 분당 신도시들은 분양 잘 되잖아요. 미분양이 나가지고 공사비 쓸 돈이 없다 이러면 신탁사가 들어올 필요성이 있죠. 근데 그것도 신탁사는 이자율을 요즘으로 치면 11%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장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투명한 자금관리. 조합 방식은 투명하지 않나요? 조합 방식에서 돈 관리는 시공사가 합니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공동명의로. 절대로 조합장이 마음대로 돈 못 뺐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장이 조합 돈을 조합장을 몇십억이라도 가지고 행위했다는 신문 단 한 번도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관리, 조합 방식은 문제 투명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신탁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 절감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CM을 쓴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신탁사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공한 데까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무슨 전문가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엄청나게 시행착오가 있어. 신탁사가 하면 조합의 비리가 없다고 그래요. 요즘 조합의 비리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한 몇천만 원짜리. 한 1억 정도. 그 비리는 결국은 그 사람은 깜빡 가고요. 그것 때문에 사고 늦어지지 않고요. 그거 이런 누가 비리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추가 부담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탁 방식은 그 일이 없을까요? 신탁사는 한국 사람들 아닌가요? 똑같아요. 그냥 이건 기사만 볼게요. 여기 금품수수 한국자산시탁 임직원 3명 2심 실형선고 이네들 돈 받아요. 손배소 이어 검찰 수사 흔들린 신탁 재건축 검 신한자산시탁 압수수색 전현직 억대 금품수수 수십억 배임행위 한국도시신탁 회장 수사 접수. 자, 얘네들이 빨리 한다고 그러죠. 이게 부산 기장에 있는 219세대입니다. 제목 신탁사가 안심하랬는데 진행하면 공사기간도 당기고 입주가 더 빨라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신탁사인데 수수료를 4%씩이나 여기 같으면 아마 100억도 넘게 줬을 거예요. 줬는데 입주를 4번 연기하고 1년 넘게 발만 동동 두르고 있다. 입주 못하고 있다. 조합도 이러진 않아요. 춘천 중문 같은 경우는 진짜 0.01% 정도에 해당하는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 조합 아파트 그냥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장에서 이러진 않아요. 이네들이 빠르다는 애들이 이거예요. 자, 이네들이 지금 골 때리게 있는 게 이 책임진공 한다고 해가지고 수주하는 사업장들이
142개 중에서 43개가 책임 준공기관에 준공을 못했어요. 세상에 142개 중에 43개가 책임 준공하겠다라고 신탁사가 들어가서 준공을 못해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지만 한 현장에 260매듭을 손해배상해요. 이걸 200억 몇십억, 이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물류창고. 그렇게 진짜 이거 공사기간 얼마 돼 있더라고요. 물류창고 아주 간단한 거. 이거 하나로 제 기간 내에 못해서 200 몇십억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이런 애들이라니까 이게. 물류센터 5개월 지원해가지고 256억 배상 판결을 받았어. 자, 요즘같이 한때는 상계주공 이게 뭐 사업성이 없는 데에 신탁사가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신탁사가 들어오면 안전하니까 이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들어오긴 뭘 들어와. 이미 계약 시공사 다 나가버립니다. 저기 입찰하는데 입찰 지침안을 제대로 서울시 지침안을 몰라가지고 입찰 취소하고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안 맞춰. 또 여기 한양 아파트 입찰하는데 이 특정 시공사하고 짜고 이렇게 입찰을 진행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네? 이게 어떻게 특정 시공사 땄냐.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할 때 특화 계획서를 내요. 근데 A라는 회사는 200페이지를 냈어. B라는 회사는 1000페이지를 냈어. 그러면 그대로 한 장도 빼지 말고 1000페이지를 다 책자 그대로 주민들한테 다 보내야 되고 200페이지짜리 그대로 보내야 돼요. 그대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신탁사가 뭐라고 요구하냐? 1000페이지고 가족이한테 야 너 200페이지 줄여와. 이건 뭐겠어요? 200페이지 이해하고 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 저도 말이 안 돼요. 왜? 1000페이지나 나가면 200페이지 뭐 떨어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쟤네들은 비리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 말거든요. 자, 신탁사가 들어오면 시공사 들어온다? 여기 보면 이제 공장 아파트는 대우만 들어요. 대우만. 그래서 유찰 결국은 이제 대우가 오겠죠. 목동 수단지에 신탁 받기로 가다가 결국은 저하고 신탁사하고 비교 설명회를 대광당에서 했어요. 거기는 추진위원장이 준비위원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신탁사의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준비위원장들하고 사전에 다 짜요. 다. 지금 시중에서는 신탁사 수수료의 10%가 준비위원장한테 리베이트로 간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준비회사가 붙어가지고 입찰한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잔뜩 입찰. 내가 여기 이 조합 준비위원장을 짰다. 그러면 쭉 나발 불면 다른 애들은 안 불어요. 또 여기는 B라는 또 이 신탁사하고 준비위원장을 짰다. 아 우리는 여기 이미 얘기 끝났어. 다른 신탁사 얘기하면 여기 안 들어와요. 시작서부터 얘네들은 위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시작서부터 반칙을 하는 애들입니다. 시작서부터. 그래서 근데 이 위원장은 이 사전에 짰으니까 주민들을 설명회를 2번, 3번 신탁사만 불러가지고 2번, 3번 해요. 그러면 전부 다 뭐 야 두천 주공처럼 돼. 뭐 조합장 비리 때문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요즘 신문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공사 세워버려. 뭐해. 그런데 우리가 오면 진짜 비리 없고 빨리 하고 어쩌고 이걸 일반적 신탁사만 계속 불러다가 한 3번 설명회하면 투표하면 주민 80%가 신탁하기로 선정해버려요. 근데 이 실단지는 저하고 신탁사하고 둘을 불러가지고 이 한 자리에서 설명회를 시켰어요. 둘을 불러서. 거기도 원래 신탁 방식이었어.
신탁 방식은 이 사람이 옛날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신탁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그 전 위원장이 짜고 이겼다 이미 신탁 방식으로 다 예무위로 체결했어. 근데 그걸 바뀌고서 자기가 돌아가지고 이게 비교 설명회를 이제 조합 방식은 저를 부르고 신탁사를 불렀는데 그 설명에서 1시간씩 설명하고 다시 정식으로 투표를 해서 거의 한 8대2로 옛날에 80%가 20%가 되고 조합 방식이 80%에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한투인 수수료 116억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377억으로 들어요. 얘네들 계약은 그래요. 지금 계약하잖아요. 전체 매출의 1%, 전체 매출의 4% 이래요. 전체 매출하면 전체 분양 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신탁사 들어오면 지금 분당도 보면 거의 1%대 해요. 그럼 거기는 7,000세대 하면 분양 수입이 한 15조 그래요. 그건 1,500억이에요. 지금 현재 1,500억. 근데 이게 일반 분양은 저 한 6년 뒤에 할 거거든요. 6년 뒤에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30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분양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얘는 1% 하면 3,000억으로 넘어가요. 3,000억. 신탁 방식이라는 게 조합장 대신 역할하는 게 신탁사거든요. 조합장 대신하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자금 대주는 거. 근데 여기 여러분 같은 경우 자금 대주는 역할은 없어요. 자금 대주는 역할은 필요 없어요. 그럼 오직 조합장 역할만 대신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뭐냐? 조합장, 상근지사, 여직원 하나, 회계하는, 그 다음에 사무장 하나, 4명 정도 조합을 운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에 몇 명, 회비만 한 번에 하면 10만원씩 주고, 대의원 회비 한 번에 뭐 한 5만원씩. 이렇게 하면 1년에 여러 번 정도 한다면 한 8억? 조합 운영비가 한 8억 됩니다. 8억. 그걸 10년 간다고 그러면 조합 운영비 80억이에요. 분당도 거기는 좀 더 크니까 조합 운영비가 한 120억이면 돼. 120억이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가면 수수료로 3,000억을 가지고 이 3,000억을 가져가서 지금 내가 설명하듯이 단순히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아까 내가 우리 10만보 일처럼 앞으로 임박하는 원베이비처럼 그보다 훨씬 못할 뿐더러 일반 조합장들이 나처럼 예를 들어 전문가 아니라고 그러면 조합장 플러스 CM 쓰면 돼요. CM. CM 써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200억, 20억? 200억? 200억이면 될 거를 여러분들 신탁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한 700억 이상 되고 조합장의 역할을 대신하면 뭐 비리 있을 건 다 있고 조합장보다 오히려 더 못하는 애들이 수수료는 이렇게 많이 챙겨가는 게 신탁사예요. 신탁사. 요즘은 또 신탁사가 저는 뭐 책임지고 PF에 20 몇 조가 지금 물려있어가지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신탁방 지금 현재 이제 본격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2016년부터 신탁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2016년부터. 근데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이주시키는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한 번도 이런 재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더욱이 신도시에 이런 통합 재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지마을 3년 동안 신탁사가 이 조정을 못해서 결국 내가 갔어. 3년 동안 신탁사가 있어. 거기서 1,몇백억 주는 대한민국 1등 신탁사. 근데 3년 동안 그 조정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서 설명회하고 합의서 써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 그렇고 여의도 수정도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회에서 설명회하고 일주일 만에 조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의도 수정이. 그 다음에 여의도 10억 신탁 방식이 1호인데 여의도에서 가장 힘든데요. 신탁 방식이 1호 대한민국 1호가.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대교라는 데는 신탁 방식을 중간에 조합 방식으로 바꿨어. 조합 방식으로 바꾼 여기가 여의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지금 사업 시행까지 났어. 머지않아 이제 2주에.
다음에 신탁사를 쓸 때도 목동 같은데 어떤 데는 같은 목동인데 0.35%로 진짜 걔네들 얘기는 덤핑하는 데 있고 같은 목동인데 2%. 이 차이가 한 1,000원 가까이 차이 나요. 0.3%하고 뭐 2.2%하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해요. 완전히 고무죠. 그러니까 대중위원장만 잘 만나고 잘만 짜면 계속 신탁사만 설명해가지고 한 80% 완전히 호값에 만들고 그냥 바가지 팍 껴버리면 500억짜리를 1,500억 그냥 숫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더라도 절대로 이거 바가지 쓰면 안 되고 특히 이게 담합이냐 신탁사가 이건 진짜 심각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남 3구 요즘 최소한 평당 1억 이상 가는 평당 1억 이상 가는 강남 3구나 용산구나 무슨 예를 들어서 마포도 거의 1억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성동구 이런데 단 한 군데도 신탁 방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업이 잘 되는데 분양이 잘 되는데 수익성이 좋은데 굳이 얘네들한테 몇백억 몇천억 주고 실력도 없는 애다 저거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써요. 그런데도 왜? 이게 위원장들이 있으니까 짜고 치니까 위원장들이 짜고 그냥 신탁상 불러서 계속 설명이 하면 아씨 우리도 분수 주검처럼 되면 안 되지. 이거 좋았다는 거 길이 있으면 안 되지. 더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문가니까 공사비도 더 후에 쳐준다는 거예요. 진짜 쟤네들은 그것도 안 되지만 진짜 쟤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처럼 1등 단지는 확실하게 1등을 만들려면 차별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1등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차별화를 새로운 걸 시도했듯이 여러분도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돈을 전략할 때는 전략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필요한 아이템은 과감하게 차별화해서 시키고 다른 단지가 도저히 못 쫓아올 정도의 어떤 특별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실력도 없지만 쟤네들은 기간 안에 빨리 끝내고 가야 돼요. 설계비가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특화하는데 돈이 몇백억 들 수 있어요. 쟤네들이 돈 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이거 뭐거든요. 신탁세 이 새끼들이 무슨 소리야 싸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뭐 내가 보니까 무슨 100억이면 될 것 같은데 500억 왜 떼려고 그래. 이래서 애당초에 세한 단지도 안 해. 금리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향 금리라 됩니다. 하향 금리. 절대로 설계비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한 200억?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도 신탁 방식을 하겠다면 한 번쯤은 준비위원장들 의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 선택할 때 신탁 방식 설문하면 저 하느님 불러다가 신탁 소리 공개 토론하도록 반드시 요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원장은 짜고 신탁 들어옵니다. 여기 위원장들은 안 그렇지만 일단 위원장이 저를 쳐냈는데 저분은 확실히 저한테 이런 것도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분은 아닙니다. 진짜 평촌이 박수 참 이재준 대가네. 저 1시간 넘게 진짜 차 막히는데도 진짜 노심초사 안 되면 안 되는 늦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집사람이 운전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왔는데 원래 오늘 7시부터 불꽃축제예요. 여기도 우리 집에 지인들 10명을 초대해놨어요. 7시에 지인들 여러분 거기서 맥주 치킨 무슨 피자 이런 거 가지고 파티라고 있었는데 전 지금 이 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박수 한 번 안 쳐요. 대부분 여기 방식이 3개인데요. 신도시에서는 공공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LH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신탁사람이 LH 맞습니다. LH는 전문직같이 써요. 걔네들은 그야말로 돈을 좋아하고
시행도 하고 다 하는 게 차라리 맡길 때는 더 싸고 더 확실한 공공방 기계들은 그래 인허가나 이런 데 직접 뛰어서 기간을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다 아니니까. 근데 진짜로 제가 여러분 조합장 여러분 중에 한 조합장만 가지고는 제가 조합 방식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조합장이라면 저는 그냥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CM 없이도. 근데 제가 지금 조합 방식을 설명한 건 사실은 CM을 쓴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CM은 최소한 8명이 각 파트별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인테리어, 소방, 그 다음에 조경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특급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 경력 한 40년 이상 되는 그런 기술자 8명이 지금서부터 입주하고 1년 정도까지 8년, 9년을 상주하면서 여러분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예요. 얘네들은 건설회사의 각 파트 직원들보다 훨씬 경력이든 전문 지식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협상을 논베리 같은 공사비 협상을 597만 원에 자른 것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CM사한테 맡겼고 CM사하고 합의해오면 나는 수용이 그래서 CM사하고 합의를 먼저 해오는데 그리고 합의해오면 저는 거기다 야 그래도 조합장인데 한 50억 100억은 깎자. 100억만 깎고 계약하면 다른 데보다 최소한 5% 이상 싸게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CM사는 내가 볼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0억에서 120억? 120억 정도? 더 자스라니 한 130억? 130억 쓰면 여러분한테 아무리 못해도 공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10배, 한 1200억 이상을 절감해준다. 그럼 1200억 절감해서 120억 줬으면 여러분들은 공짜로 저거 쓰고도 1000억을 버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정부의 모든 공사 CM습니다. 정부의. 그 다음에 공개된 모든 공사 CM습니다. 근데 이 CM도 워낙 난립해서 CM 하는데 20억짜리 발주하고 30억 발주하고 그리고 한 사람 상주합니다. 한 사람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건 CM이 아닙니다. 요즘은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제대로 파트별로 8명 이거를 10년 상주 어쩌고 조건을 완전히 달아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CM을 쓴다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실은 조합장 수족이 돼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시공사도 들어가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다. 어찌됐든